오늘 우리 주식시장에 이 뜨거운 이슈가 됐던 것은 아마 많은 분들이 기사를 보셨듯이 이 기준금리를 0.5%에서 이렇게 0.75%, 그래서 0.25%를 인상함으로써 이 15개월 만에 이렇게 금리 인상이 됐다는 그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렇게 증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런 기사들이 나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이 상황을 살펴보고 또 가장 단순하게 대응을 할 수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유 종목 간단히 체크를 하면은 대덕전자는 계속해서 지금 수급이 아직은 살아있는 그런 모습이고 강함께 5일 이평선을 이격이 벌어진 상태에서도 상승을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힘이 강한 종목인 것이죠. 그래서 대덕전자도 계속 홀딩하고 있고 또 펜오션은 지금 5일 이평선을 간들간들하게 지금 테스트를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 5일 이평선 테스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펜오션도 현재는 5일 이평선을 지켜주고 있는 상황이래. 그래서 홀딩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솔 제지 오늘 윗골이 4.51%짜리 양봉이 나오면서 이 전고점 라인대 최근에 만들었던 이 고점 라인대를 돌파하려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지수가 좀 밀리고 5일선과 이격도가 지금 벌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윗꼬리를 단 채 오늘 0.28% 하락 마감을 하였습니다. 이럴 때가 참 심리적으로 좀 괴롭죠. 그렇죠? 오늘 올랐다가 수익률이 좀 제법 올랐었는데 다시금 빠지는, 그래서 5일 이평선을 좀 기준으로 이렇게 대응을 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다원시스도 오늘 1.2% 하락을 하였습니다. 일단은 계속적으로 5일 이평선을 지켜주는 그런 모습이 나와주고 있어서 현재 다원시스도 홀딩해서 현재 4종목 이렇게 홀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렸듯이 이 기준 인상과 관련해서 그리고 제 이 유튜브 영상에 이 썸네일을 봤을 때 제가 이런 내용을 써놨습니다. 금리 인상, 경기 회복 자신감. 그렇죠? 그래서 금리 인상을 했을 때 경기 회복에 대한 자신감이다. 또 그 아래 또 기사를 보면은 증권 전문가들 기준금리 인상, 증시의 단기 악재. 이걸 뭐 똑같은 금리 인상에 대해서 신문 기사가 이렇게 상반됩니다. 경기 회복에 대한 자신감, 앞으로 경기가 정상화될 것을 보기 때문에 이런 금리 인상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래서 그러한 금리 인상은 경기 회복에 대한 자신감을 나타낸 부분이다. 또 한쪽에선 유동성을 축소가 되니까 기준금리 인상은 증시의 단기 악재다. 이 뭐 한 가지 기사 내용을 갖고도 이렇게 서로 상반된 그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비단 금리 인상뿐만 아니라 다양한 증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사들이 나왔을 때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상반된 부분은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분들은 저런 기사를 읽었을 때는 저런 생각이 들고 또 이런 기사를 읽으면 또 이런 기사 생각이 들고 참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렇죠?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시장을 너무 복잡하게 금리나 환율, 이런 금리 인상, 이런 기사들이 나올 때마다 너무 깊숙이 들어가고 시장을 분석하다 보면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렇죠? 머리만 복잡해집니다. 실제 그런 다양한 증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사들이 나왔을 때는 그것이 최종적으로 시장에 어떤 모습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매우 심플하게 접근을 해서 대응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함께 늘 살펴봤듯이 이런 차트적인 부분, 그리고 한 가지 더, 그렇죠. 바로 이 수급적인 측면. 너무 많은 것을 증시에 대입해서 내가 종목과 증시를 분석하려고 그러면 상당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단순하게 차트와 수급만으로 증시를 대응을 하는 것이 가장 신속하고 또 대응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런 기사에 따라서 예측을 통해서 잘못 예측했을 때
손실을 크게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줄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차트에서 지지와 저항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일봉 차트의 모습을 보면은 이 빨간색 5일 이평선을 이탈했다가 3일 전에 이렇게 회복을 해 주었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까지 연 이틀 동안 5일 이평선을 깨지 않은 채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또 5일 이평선과 함께 만나는 지점을 보면은 요 180일 이평선, 그렇죠? 지금 요 이평선인 180일 이평선과 5일 이평선을 현재는 지지 라인으로 주가의 하락을 지금 지지 역할을 하는 이평선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뭐 금리 인상이 났던 뭐 호재성 기사가 났던 악재성 기사가 났던 일단 차트상으로는 우리가 이 지지 라인을 지지를 계속 해주느냐 거기에 차트상으로는 초점을 둬야겠죠. 그렇죠? 만약에 지금 5일 이평선을 또 180일 이평선을 같이 잘 지지를 해주고 횡보를 한다면 5일 이평선이 이제 우하향에서 횡보해서 상승으로 돌리는 그런 과정이 시간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진짜 시그널이 금리 인상에 대한 시그널이 시장에 악재로 작용을 해서 지금 5일 이평선을 회복했는데 다시금 밀린다면 우리는 이제 무엇을 기다려야 될까요? 그렇죠. 이 전저점과 연계된 이런 쌍바닥, 그렇죠. 이 쌍바닥을 기다리고 여기서 지지를 해주는가를 봐야겠죠. 우리 어제 영상이었나요? 그렇죠. 이것 내용도 한번 봤잖아요. 이탈했을 때는 다시금 쌍바닥 기준으로 지지 라인을 잡아준다. 만약에 이것마저 이탈하면 N자형 하락 파동이 나온다.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현재에서는 가장 접근을 바로 해볼 수 있는 것이 이 5일 이평선을 현재 지켜주는가. 그렇죠. 그것을 우리는 지금 체크를 해줄 필요가 있다. 이것을 하나만 갖고 이제는 차트상으로 우리가 분석을 한 것이고 역시나 이런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결과 이것이 진짜 시장에 대한 자신감이 될 것인지 그렇죠? 아니면 악재가 될 것인지 이것을 이제는 증시에 결정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주체는 그렇죠. 바로 메이저인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적인 측면이 체크를 해줘야겠죠. 그래서 차트와 이 수급, 오늘도 외국인이 3,600억을 매도를 했죠. 그렇죠. 기관은 800억. 거의 외국인이 시장을 하락을 주도한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개인이 많이 사도 개인은 떨어지는 종목을 밑에서 받쳐서 사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개인이 많이 매수를 하더라도 주가를 올리면서 종목을 매수를 할 때 올리면서 매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인과 기관이 뭐 어느 한쪽에서 매도가 나왔을 때는 그 매도 물량을 받으면서 저점에 계속 떨어지는 물량을 물타기하는 매매를 많이 하는 것이 우리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개인이 많이 매수를 하더라도 떨어지는 거 아래에서 받는 그런 매매가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메이저인 외국인과 기관 어느 한쪽에서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지 않으면은 증시는 또다시 약세를 보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이런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이런 것을 우리가 뭐 증시에서 호재가 뭐 경제에 대한 자신감이다. 아니면 유동성 축소에 따른 악재다. 이러한 것들이 최종적으로 반영이 되는 것을 우리가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단순하게 이 차트, 그렇죠. 그리고 이 수급,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최대한 단순하지만 신속하게 대응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차트와 수급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저도 지금까지 이런 하락에서도 큰 손실이 없고 또 반등이 나왔을 때 어느 정도 수익을 챙겨갈 수 있는 것이 뭐 이런 기사를 통해서 물론 이런 기사는 매매할 때 참고는 해야겠죠. 그렇죠? 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복잡하게 생각하고 대응을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단순히 이 차트가 중요 이평선을 깼는지 그렇죠? 깨고 난 다음에 다시 회복을 했는지 회복하고 지켜주는지 그렇죠. 그리고
수급적으로 메이저인 외국인과 기관이 다시 대량 매도해서 매수세로 돌아서는지, 그렇죠. 그들이 대량 매도하면은 빠지잖아요. 그리고 매수세로 돌아서면은, 기관과 돌아서면은 이제 주가는 오르고, 이러한 수급과 차트만으로도 이 시장을 우리가 주의 깊게 본다면은 이 두 가지만으로도 충분히 우리가 대응을 해볼 수 있다는 것이겠죠. 그렇죠. 복잡하게 뭐 기준금리 인상이다, 뭐 아니면 또 어떤 호재가 나오고 악재가 나왔을 때 그것을 너무 거기에만 매몰되다 보면은 최종적으로 그러한 기사가 증시에 반영됐을 때는 이 수급으로 반영이 되잖아요. 외국인과 기관이 중요한 것은 이들은 큰 자금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호재도 악재로 만들 수 있고 악재도 호재로 만들 수 있는, 그들은 그러한 힘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준금리도 그들이 증시를 올리면은, 증시가 만약에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세가 들어와서 뭐 당장 증시가 올라간다 이랬을 때는 또 이런 기사가 나오겠죠. 경기에 대한 자신감이다. 금리 인상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데 외국인과 기관이 내일도 매도해서 5일 이평선을 깨고 하락을 한다. 이랬을 때는 또 여기에 증시에 악재가 될 수가 있는 것이 바로 또 금리 인상이다. 어떻게 보면 이어령 비어령이죠.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그것이 귀가 될지 코가 될지는 시장 메이저인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을 체크를 해야 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기사가 나왔을 때 그 기사가 호재가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 있는, 증시의 악재가 될 수도 있고 호재도 될 수가 있다면은 그러한 호재와 악재를 증시에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이 외국인과 기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쩔 수가 없는 것이죠. 그들의 자금력을 우리가 이겨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이 차트의 모습, 어떤 이평선을 지지를 해주는지 또는 지지를 하지 못하고 이탈을 하는지, 그것을 우리가 통해서 차트와 수급을 통해서 증시를 대응을 단순하게 할 수 있는, 그것을 계속 체크를 하고 노력을 한다면은 이 수급과 차트만으로도 우리가 충분히 증시에서 피해야 될 자리에는 피하고 또 수익을 얻어야 될 자리에는 수익을 얻는 그런 매매를 충분히 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것은 뭐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는 없는 것이지만 지금 봤듯이 이 두 가지 모르는 분들은 안 계실 것입니다. 그렇죠? 항상 연계를 해서 시장을 대응을 하는 그런 매매 습관을 갖는다면 분명히 현재도 또 앞으로도 스스로가 대응하는 그런 좋은 기준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좋은 내용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